오늘은 잘 보이죠? 오늘은 이제 한 14개 현재 움직이는 거, 우량 낙찰이 임박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런 거를 잘 한번 여러분들 클릭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HUG, 그죠?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항력 포기물건을 22건 했어요. 그거를 다시 퍼뜩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 절세를 하려면은 특히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절세를 할 때 넘들은 1억 남겨서 7,700 줄 때 우리는 얼마 준다고요? 2,200, 5,500 작게 주는 거. 그거를 완결편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아주 꼼꼼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상계 주공아파트. 자, 상계 주공아파트가 지금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떨이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냥 그죠? 낙찰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같이 봅니다. 22에 10, 56, 10. 그죠? 자, 22에 10, 둘둘에 10, 56, 10. 그죠? 56, 10. 자, 봅니다. 상계동이 어디 있습니까? 상계동. 서울 상계동 어디 있어요? 노원구. 그죠? 노원구 상계동에, 전용이 12평인데, 그죠? 크진 않네요. 12평인데, 5억 6,800이 2억 9천에 51% 떨어졌다. 그럼 입찰할 거면은 요거 수표 하나 끊고 신분증 2장 가져가면 되겠죠? 어디 가야 됩니까?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 보니까 112호다가 자꾸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12호 대리 서비스 그런 거 우리 빼죠. 안 가도 여기서 뭐 11만원을 받고 자기들이 입찰을 대행해주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법무사가 가서 입찰하고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절반에 떨어진 아파트인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하나 사줄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있다 없다. 그럼 문제 없죠. 그죠? 소유자밖에 없다. 김땡땡시 소유자만 산다. 그럼 문제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옛날에 2013년도에 1억 3,800 주고 산 건데 10년 전에 지금 한 5억 6천 떨어지는데 2억 9천 3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2주 동안에 또 부지리 본 사람은 3명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낙찰 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그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히 매각부 매수를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제일 완결판이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임차가 없다. 뭐, 조용하죠? 조용.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잠깐만요. 이게 맞네.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유자 거주 중인 것 같다. 한번 봐. 공매에 이제 70%, 30% 떨어진 거죠. 10%씩 3번 떨어졌어요. 2022 마이너스 11884 마이너스 001.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압니까, 혹시? 컨트롤 C가 뭡니까? 복사하다, 복사해서 원장님이 이제 연다면요. 복사해서 싹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또. 자, 우리 공매는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그죠? 자, 화면 보세요. 화면. 교재를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화면에 공매를 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 안 나오네. 자, 어제 뭐 낙찰이 됐는가 어찌 모르겠다. 어제 그게입니까? 28일. 여기 오늘 며칠입니까? 29일. 그런데 1일 전에 나오지 이게? 28일 마감이 됐는데, 그죠? 뭐 하여튼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게?
대학력 임차인이다. 대학력 임차인이다. 이게 뭐 이상하네. 203호 한번 봅니다. 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 공매입니다. 공매 주거용의 전용 토지가 있고 하여튼 건물이 전용이 60이니까 18평 전용 면적이 포천 세무서에서 뭐 대학력이 산데 이거는 집주인 사는 게 아닌가 봐요. 자, 30% 들었다. 압류재산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마감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오늘 지금 개찰하죠. 지금 개찰이 지금 11시인데 아직 멀었으니까 안 됐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포천에 있는 아파트다. 그죠? 아파트인데, 자, 우리 압류 재산은 뭘 봐야 됩니까? 요걸 봐요. 그죠? 재산 명세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거 보면은 압류 재산, 요거 공매재산 명세 해가지고 지행 주공 아파트 203호인데 대지권은 있습니다. 그죠? 이 대지권 미등기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대지권 미등기는 다음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이 18평이다. 60이니까 18평. 0.3을 곱하면 18평. 자, 김씨가 있다. 자, 본건 체납자가 이용 중이다. 그럼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단 말이죠. 김땡땡씨가 2008년부터 전입을 했는데 건저당이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으니까 대출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소유자가 내 대출을 하지 은행에서 절대 막 보통의 경우를 상정하고는 은행에서 건저당 앞에 전입했다 하는 거는 이게 소유자가 아니고 무상거주자 이런 거 아니면 대출을 못 나옵니다. 제가 신한은행 팀장 때도 뭐 대출 이전권에도 대출 나가라 근데 전입자가 있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처제, 우리 친척 뭐 사면은 우리 그거 잘 몰라요. 일단은 퇴거하세요. 퇴거하고 우리가 설정을 오늘 하면은 내일 들어오세요. 내일. 그러면 은행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근데 예. 그래갖고 무상거주 각서 뭐 주인하고 요 처제하고 어서 도장 찍어라 해놔 나중에 경매들하고 보자니까 꼭 보면 사달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저기 무상인지 뭐가 돈이 역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실무상으로 무상 임대차 각서 이런 걸 받지 마라. 원래 실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하고 그 전입자가 불러가지고 전세가 없다고 확인하고 대출 내주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 해보니까, 경매 해보니까 꼭 시끄러워. 내가 그게 보니까. 그 다음 쭉 지켜보니까. 제가 신문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신문자 보고, 야, 대부대리 이러거나. 앞으로 그 전입자 있으면은 무조건 퇴거시키라. 알겠죠? 부부 아니고는 퇴거시키라. 시끄럽다. 우짜 부모도 그래. 부모도 사실은 보면. 안 그래요? 하여튼 부부 아니고는, 부부는 뭡니까? 한동안이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무조건 퇴거시키라. 그래갖고 은행 설정 딱 하고 나면 뒤날 돌아가라. 알겠죠? 그러면 해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겠어. 다른 애 가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여튼 김씨가 전입이 빠르다. 그래서 대충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런 거를 막 써놨어요.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 저거 조사할 때 했잖아요. 소유자다 체납자가 있다 이 말이죠. 체납자 소유자 체납자 있단 말이죠. 김땡땡씨가 누구냐? 체납자가 소유자 아닌가? 체납자가 있다. 김땡땡 전입 세대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김땡땡씨가 있는데 그럼 김땡땡씨가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인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다. 소유자는 갖고 있죠, 갖구에 보면은 김땡땡씨 조씨가 있고요. 조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씨가 또, 이제 2013년도 샀고, 뭐고,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가 김땡땡씨가 안 나오네. 2013년도에 이윤경씨가 있고, 이건 조금 애매하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소유자이지만 김땡땡씨가 소유자가 안 나오거든요. 김땡땡씨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이 예로 김땡땡씨의 부인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관계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김땡땡씨가 소유자인지 그죠? 소유자인지 확인을 요한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에 30% 떨어졌다. 그죠? 오산시에 30% 떨어졌다. 요거는 동두천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저기 소유자가 체납자가 있다 했는데 아마 소유자 가족으로 보이는데 자, 오산시 아시죠? 오산. 자, 오산에 뭐가 나왔다. 오산에. 이것도 오늘 발표가 지금 날짜가 그렇네. 조금. 아직 발표가 안 됐다. 그죠? 좀 있어야 이제 발표가 되겠다. 일단 봅시다. 이렇게 이제 30% 떨어진 압류, 세무서의 압류 물건이고, 전용은 좋네요. 25평. 그죠? 국민주택. 자, 요거는 취득세 몇 프로예요? 취득세 몇 프로? 요거 오버되면 1.3%. 알겠죠? 상가 토지는 몇 프로입니까?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81.5제곱미터 한 개, 저게 3억 8,100에 70% 떨어졌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오산도 괜찮죠? 오산도 지하철 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오산 비행장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재산 명체를 보니까, 요 쭉 보니까, 오산에 임시가 뭐 이리 쭉 있는데, 2009년도 있네. 2009년 5월 1일 날. 그죠? 뭐 전입장 안 했네요. 있고 설정보다는 뭐 빠른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재산 명체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명체. 자, 재산 명체를 보니까 건물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박씨가 있습니다. 박씨 2009년 5월 1일 날에 박땡땡씨가 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런 날짜 2009년도 5월 1일이 지금 보니까 제일 빠릅니다. 일단 선순위 전입자예요. 2009년 5월 1일이 요 압류 요런 날짜를 딱 해보니까 날짜상으로 제일 빠르니까 일단은 선순위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거 보니까, 근데 보통 게 선순위 임차인 것도 뭐 쓰는데 조용한 거 보니까 이거는 혹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일 수가 있습니다. 박씨. 그죠? 박땡땡씨 2009년 5월 1일 그죠? 근데 소유자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건저당도 있고 뭐 뒤에 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은. 자, 토지 낙찰할 때 이런 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박땡땡씨가 소유자인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2009년 5월 1일 날 전입 들어온 박땡땡씨가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를 쭉 보니까 각구에 표제부 말고 각구에 장원건설에서, 그죠? 장원건설에서 신철민을 갖다가 그 다음에 박땡땡씨가 여기 있네. 그죠? 박땡땡씨가 샀다. 뭐 박성재씨가 맞는가? 이제 그것만 조금 확인하면 되겠다. 요새는 세대 열람이 세대 확인서 해가지고 말소됐다. 이 사람은 필요 없고 박땡땡씨. 그럼 요 사람이 아까 박성재가 맞는지 아마 맞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럼 맞다고 보면은 뭐 문제가 없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에 전용이 43평 조금 크다. 그죠? 대학역 임차인이 있다. 용인 수지에 있는데 이게 30% 떨어졌다. 합니다. 용인 수지 2023 마이너스 01943 마이너스 001.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월요일 강의에 딱 맞는데, 그죠? 오늘 발표가 나고, 이게 주로 막 오늘 이 디데이 돼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공매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자, 용인 수지에 내가 뭐 한 사야 되겠는데 아파트를 이제 70% 넘기다. 아까 뭐 이건 이제 큰 문제가 없는가? 그죠? 그럼 뭐 전용이 대지권도 있고, 건물이 뭐 한 0.3을 곱합니다. 보통은 0.30요죠. 원래가 곱하기 0.30 요인데 너무 기니까 0.3 곱합니다. 그럼 뭐 3 1은 3 한 3평 되겠네.
또 대항력이 있는 입장이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압류가 돼가지고 한 70% 떨어졌단 말이죠. 자, 봅니다. 그러면 여기 쭉 외관상 보면요. 3억 5천짜리가 2016도 있네.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은 어디죠? 설정 일자는 2022년 4월 달에 있고 2016년도에 전입자이고, 그럼 굉장히 빠르죠, 전입자가. 거의 한 6년 빠르다, 6년. 이 정도로 이해를 조금 하면서 요거를 봅니다. 요거를 재산 명치를 같이 보세요. 자, 요 보니까 대지권이 있습니다. 용유수지에. 오케이. 건물은, 자, 요게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요, 아시겠죠? 요 지분 나오면 큰일 나요. 자, 이래가지고, 주시가 2016년도에 전입을 했는데, 요까지는 이제 자산공사 직원이 조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 신고하려 했더니 주시가 이제 채권 한 거야. 주시가. 나는 전입이 여기고, 여기 2016년도고 3억 5천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채권 신고 배분 요구를 했느냐 2023년 4월 14일에 그러면 5월 2일에 미리 했으니까 좋다. 그러면 자 얘로 5억에 팔리다 그러면 자기는 받아가겠다 이 말이죠. 3억 5천을. 자 그러면 세무서 여기서 봅니다. 세무서 세입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선순위 세입자가 받아갈 때 자 세무서는 어디 됩니까? 이 세무서 얘보다 빠르다 넣었다 지금 이 날짜가. 세무서는 여기 필요 없고요. 법정기일 요거 찾습니다. 앞에 거 찾고 뒤에 거 꼽으시고. 자, 2022년 2007년 넣었죠? 이 넣었답니까? 요거보다는 두 개 날짜 긴줄 보면은 둘 중에 늦은 날짜. 여기에서도 굳이 따지면은 이게 아니고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 날짜보다 2020이 늦으니까 요 신경 쓸 거 없고, 도봉구청은 우리가 당에서 했겠죠? 당에서도 이게 이제 법정기일이 빠르고 늦고 올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늦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막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구청, 도봉세무서가 중요하네. 이것도 2021년도에 8,600이니까 늦으니까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팔리면은 예로 5억에 팔렸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5억에 팔렸다 그러면. 5억에 팔리면은 제일 1번이, 제일 그 먼저 받아가는 사람은 배분 계산서에 보면은 틀림없이 체납 처분비 아마 한 500만 원 정도 받아갈 겁니다. 500만 원 받아갈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3억 5천 받아갈 거고, 체납 처분비 그건 뭡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경매비용이 그죠? 공매비용. 공매 우리 경매 집행비용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요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럼 내 낙찰 받으면은 대시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낙찰 받으면 되겠고. 그럼 이 사람은 3억 5천을 이제 내가 잔금 넣고 나면은 명도항해서를 가져가야 자산가지공사에서 줍니다. 그죠? 이것도 경매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막 큰 무리수 없이 낙찰 받으시면 되겠다. 그죠? 뭐 같은 것이 뭐 절반도 좋고. 자, 그래서 선순위 3억 5천은 100% 배당을 받겠다. 자, 이런 멘트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6번에 송파구 문정동인데 70% 떨어졌다요. 송파구.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서초, 강남, 송파 되겠습니다. 그게 연립주택인데, 자, 면적이 18평이 괜찮죠? 18, 19평. 전용이니까 큽니다. 근데 문제는, 어이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데 임차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00942-001. 자, 내가 송파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 얘로 3억 정도 주고, 전용이 19평이니까 한 20평 되죠? 한 20평 되겠네. 전용 괜찮네. 자, 봅니다. 송파에 뭐가 넣었더라. 그죠? 송파에. 자, 공매가 있으면은 농구에 있는 공매를 좋아요? 송파가 좋아요? 송파가 좋죠? 아까 말씀에 대부분 선호하는 지역 같습니다. 자, 18평이고 권리신고하고 뭐 짜고 써놨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기에 움직이고 있고, 오늘 11시 개찰하고 매각 결정은 7월 10일까지. 그죠? 7월 10일이고 이제 이 월요일 되겠죠. 월요일 날에 매각 결정을 하고, 요부터 30일 뒤에 8월 11일 날에 돈을 넣어라. 돈을 만약 안 내면은 8월 한 22일 정도 아마 이때까지 내도 될 겁니다. 자, 봅니다. 많이 떨어졌네. 그죠? 3억 1,300이면은 뭐 적다 합니다. 그죠? 자, 여기 퍼뜩 보니까 2억 8,300짜리가 전이 확정이 돼가 있는데,
은행의 요 설정은 2022년부터 설정이 들어오네요. 설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선순인데 송파 세무서가 이제 법정기일만 좀 잘 따지면 되겠다. 이것만 늦으면은 막 별 무리수 넘겠다. 이게. 자, 일단은 선순입니다. 선순이 전입자고 전세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대지권 있어요. 건물도 있습니다. 그죠? 전용이 한 20평. 막 괜찮습니다. 자, 요 보니까 최씨가 있다. 최씨가 있다. 임차인이 산다. 뭐 이런 얘기다요. 자, 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이 배분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최씨가 2019년 전입 확정을 하고 2억 7천을 했는데 1,300을 올리도록 해서 전입은 그대로고 확정일자를 올려준 확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말이다. 그죠? 그 얘기죠. 1,300을 올려주고 뭐 이렇게 확정일자는 요때 2년 뒤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자, 요럴 때는 계약서를 항시 2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째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를 항시 밑에 깔고 위에다가 2억 8,300이라고 이제 1,300 정액한다 이라고 그것도 확정일자 받고 옛날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그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인데 재계약을 해서 자기도 돈 도라고 했다는 거죠. 자, 했는데 일단 D-Day는 이 사람 잘 보면요 2019년 10월 달에 뭐 전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요거보다 설정이 좀 빠른 게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네. 간단하네. 2022년도 세무서에서 압류한 거 요것밖에 없어요. 얹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기관에 2022년 넣고 송파구청은 7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봅니다. 앞으로 구청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문제 생기면 한 1, 2, 300은 선순위로 우리 체납관리비 우리 뭐고 국세징수비처럼 국세징수비처럼 선순위 빠져나간다. 자, 구청은 여기 보면은 구청이 또 많은 수가 있어요. 이게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구청 여기에 대해서가 나오면은 다른 구청은 10개수도 그 필요 없어요. 다른 구청 필요 없고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구청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으로 뭐 한 1, 2, 300은 주로 이거든요. 재산세, 종부세 관련해서 한 1, 2, 300은 먼저 빼나갈 수 있겠구나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인데 세무서는 압류된 날짜가 중요한 게 일단 아니고 요 날짜가 중요하고 요거는 버리면 되고요. 이 날짜에 7,300 돌아가면 2020년 6월 30일 7,300. 자, 2020년 6월 30일이면은 이 친구가 요거보다는 늦죠. 근데 요거보다는 어찌다. 요거보다는 빠르죠. 그렇잖아요. 여기 2020 여기 들어가 삐니까. 자, 빠르니까 2억 7천 받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친구가. 근데 나머지 받아갈 때는 이게 국세가 2020년 6월 30일 7,300이라기 때문에 나머지 받아갈 때는 요거 둘 중에서는 얘 때문에 이 국세가 조금 빠릅니다. 자, 그래서 2억 7천하고 7천하고 한 3억 4천 정도 3억 5천 팔리면은 이게 요번에 팔리면은 이제 2억 7천 받는 데는 무리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무리수가 없는데 1,300은 못 받아갑니다. 못 받아가는데 전입이 빠르니까 1,300은 인수가 돼요. 왜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 등기부에 올라간 거는 지금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 놈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2억 7천을 줬는데 집주인이 와서 올려달래요. 올려주죠. 당연히 올려줍니다. 공무원 공고에서 막 이렇게 집주인이 와서 올리더라. 올려줄게. 올려주는데 여기 보면은 세무서 압류가 되었네. 여기 있네. 자 이렇습니다. 심씨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압류가 이날됐어요. 이날됐는데 나는 전입을 요때쯤 전입을 해서 아까 2억 7천이가 뭐 이렇게 줬고 1,300을 올리도록 하는데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대가 있을 때 올려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배당은 이제 국세가 조금 법정기일이 1,300 빠르니까 문제 받아야겠지만은 전입이 빠르니까 1,300은 낙찰자의 인수다 인수 아니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1,300이 인수가 있구나 생각하고
3억 1,300에 사면은 1,300은 지가 못 받으니까 낙찰자 보고 내놔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3억 2천 샀다 하면 3억 3,300에 산 걸로 고리 느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1,300은 인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님 입장에 당초 2억 8,300에서 당초 2억 7천이네. 2억 7천에서 정액한 1,300만 원은 배분받기는 어렵고 낙찰자의 인수가 된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이 복잡한 지분 필지라는 경우, 이 보면 좀 복잡해요.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복잡하면은 잘 안 간다고. 이게 뭐 40% 해도 이 보면 좀 복잡해. 뭐 번지도 많고 미등기 목장 용지 지분에 이방구 좀 아이고 머리 아프다 막 가자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 이제 돈이 되는 게죠. 이런 데. 자,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제가 강의를 지금 14년 하고 있는데 최고 남본 낙찰의 요금이다. 한번 보세요. 온비드 가면은 가포동 603인가? 3분지인가? 뭐 모르겠다. 603분지? 하여튼 가포동에 이게 낙찰된 게 있어요. 옛날에. 자, 주소를 잘 모르면 어디 가면 되죠? 저는 주로 여기 갑니다. 다음에 가세요. 지도에 가서 마산의 브라운 핸즈 혹시 압니까? 혹시 그 여러분 창원에 오시면은 마산 창원에 오면은 꼭 들어야 될 때가 여기입니다. 마산의 브라운 핸즈 커피점. 자, 봅니다. 브라운 핸즈 커피점이 주소가 606의 3번지네. 606의 3번지. 자, 요게 지금 30억에 낙찰된 건데요. 지금 여기 이렇습니다.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한 30억에 54억짜리가 30억에 낙찰됐는데 300억 공을 하나 더 붙여도 안 판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홍콩 가봤어요? 홍콩 야경 좋다 나쁘다? 좋죠? 저는 홍콩 야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가. 왜 좋나 하면은 제가 그 신안을 지임할 때 여기 요 어디 가면은 옛날에 여기에 아주 멋진 그 어울림 해마루 말고 빈센트라 크는 여기 갈비집이 있어요. 요 어디 빈센트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다. 갈비집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에는 또 제일교포 이 주거래처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지임장 같은 것도 여성 고객이라도 또 모시고 또 좋은 데 갑니다. 갈비집에. 근데 이제 분위기도 좋아요. 그럼 요 가요. 요 가는데 갔다가 오면 주로 어디 가느냐? 오다가 딱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가포에 보면은 어디고? 여기네요. 요리 이제 기상들 해서 여기 옛날에 이제 마산에 옛날에 국립교련원이죠. 옛날에 요 옆을 타가지고 오면은 여기 있어요. 브라운 핸즈. 그럼 브라운 핸즈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시민 버스 종점이다. 버스 종점이에요. 버스 종점. 그게 차가 많이 되죠. 차 한 100대 될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브라운 핸즈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606의 3이네. 606의 3. 근데 지금 이게 앞에가 낮에 보다도 오히려 밤 되면은 여기 도스밀이 보이거든요. 도스밀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마산의 이 항구가 여기서 쫙 보면요. 이게 불이 앞에 있어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커피점에 여러분 밤에 앞에 섬 같은데 앞에 건너편에 불이 환해. 이 커피점 멋이 있지. 캄캄하면 여기 보면 지중해 커피점은 또 밤에 보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또 태평양 항구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브라운 핸즈는 완전 그냥 막 우리 홍콩 앞바다보다 더 화려해. 한번 보세요. 밤에 가서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저도 대강 알았는데 야 봅니다. 온비드 가서 가포동 606의 3번지네. 606의 3번지. 자, 보세요. 자, 요 보면은 옛날에 더보기 이래 보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53원이었어, 53원. 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자, 요것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액부터 좀 기분 나쁘죠? 53원. 그죠? 또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포동해갖고 뭐 어떻습니까, 지금? 뚜루루루 가다가 또 뭡니까? 가스 충전소. 아이고, 저 터지면 또 어쩌가나. 그죠? 이러면, 그래서 안 본다고. 근데 이게 이제 30을 팔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요거는 공매에서요, 공매에서 우리 신탁, 기타 일반 재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탁 공매하는 거. 그겁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53억이 30에 팔리는데, 여기 보면은 쭈루룩 써놨죠. 이게 가스 충전소 막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돈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신탁 공매는요, 다른 거 별 볼 거 없어요. 요래갖고 이제 딱 자료가, 근데 53억을 파는 자료가 요거 딱, 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탁 공매는 요거 본다 했죠, 제가.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요. 첨부 파일, 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만 갖고 사래. 53억을 사래. 자, 누리보겠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서도 없고. 신탁 공매죠. 이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더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감정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5,300개. 한 5,300개인데. 평소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옛날에 한 53억짜리가 요리 떨어지다가 누가 30억에 하나 잡았어. 받아갖고 대출 24억 받고. 그래갖고 커피점 만드는데 지금 완전히 막 자손 대도로 무리되는 그런 명소입니다. 명소.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더라. 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있으면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이런 거. 어? 뭐, 가스 충전소 샀고, 뭐, 애완견 장례식장이고, 화장터 사모 봐야 되는 거 안 봐야 되는 거? 자, 봅시다. 자, 여기 그거라. 복잡한 지번 필지가 돈 되는 거다. 본건 과거 애완동물 장례식장으로 애완동물 수목장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수목이 소재하고 수목함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고 수목장 애완동물의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까지 취득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므로 알아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40을 떨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글자가 복잡하니까 아이고 뭐 또 애완동물 뭐 장례식장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저거 허가 어떻게 받았을지 저거 그죠? 지금 애완동물 어디 여러분들이 저기 창원에서 뭐 허가 받겠어요? 만약 받아 그러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이 부모들 하면 웁니까 안 웁니까? 눈물 안 흘리죠? 멍멍이 좀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 울죠 하루 종일 영 옆에 하원에 갖다 놔고 울죠. 그죠? 하고 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도 정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 장례식장비가 500만 원, 1000만 들어도 정말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돈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답사를 다니고 막 연구를 해야 돼. 그죠? 연구를 하고 막 뛰댕기고 발품도 팔고 남들이 안 보는 거. 그런데 뭐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저기 딱 보니까 아이고 저기 이제 나중에 보는 게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원장님이 저거 산 사람이 100억 벌이 딴다. 이런 이야기를 든다. 여러분들이. 자, 공매에 가서 이리 보니까 무엇이 움직이는, 이 뭐고. 이럴 때 안 놓을 때는 위에 전체하고 놓습니다. 전체. 자, 놓죠. 이거를 봤어요, 이거. 이 뭡니까? 단독 주택 해놔놨고, 파주시에 뭐 어쩌고, 목장용지 지분이고, 이방 건축물이고, 뭐 안 좋은 거 다 들어있네. 그죠? 자, 봅니다. 쭉, 보면 간단해요. 자, 필지가 쭉 있는데, 대지가 100평, 건물이 있고, 미등기도 한 60평 있고, 목장용지도 깨주고, 요것도 깨주고, 답이 있고, 아이고, 답이 있는 게 이게 농지증이 어찌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자, 뭐, 애완동물 막 써놨죠? 막 써놨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지금 6억 3천짜리가 2억 5천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럼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건데, 11시 오면서 발표할 건데, 이게 11시 안 하고요. 보통 오후 한 1시나 좀 돼야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발표.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뭐, 괜찮죠? 그죠? 말은 뭐, 아주 그냥 으시시한데, 느낌은 아주 별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느낌은. 자, 집도 있고, 좋네.
그만 그러더니 안 듣고, 자, 이 별장입니다. 사유소 하면 당연 사겠죠. 응? 근데 애완동물 뭐 차고 생각하기에는 저기 뭔고 싶어가지고. 자, 대강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길이 주르르 들어오는 요 길에 지분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물이 있고, 아시겠죠? 여기 건물이 여기 있고, 요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막 그렇네,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전자지도를 보면은, 자, 이거 어디죠? 파주시, 광탄면이고, 파주시, 좀 멀긴 멀다, 그죠? 파주시, 그죠? 파주, 북한산에서 광탄면에 가면은 뭐 호수가 있는가 봐. 마창호수, 마창대교 아니고 마창호수. N편에 보니까 주변이 좋아요. 주변에 주로 커피점,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커피점도 있고, 뭐 저거 밥상도 있고, 뭐 이런 데인가 봐. 그 동네에 여기 보니까 뭐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집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왔네. 자, 이 차가 이리 들어가다가 아이고 이제 나가자 하고 놓은 건데 아마 어디 이쯤 되는 것 같아. 대가, 그죠? 이쯤 되는 뭐 건물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이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죠? 돈이 될 수 있어. 이런 문구만 얹고 이런 게 얹고 그거 별장으로 쓰다가 웃자고 이러면 여러분 됩니까? 이거 덜렁 벌써 팔려있지, 그죠? 그럼 뭐 여기 이런 거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런 거 하여튼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번지가 복잡하고 안 좋은 문구가 많이 들었을 때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죠. 돈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8번. 아파트인데 은평구 대조동은 지부이래. 지부인데 51%다. 지부만 좋겠는데, 그죠? 22에 1677. 지분이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저기 대출이 쉽지 않을 건데 하면서 이제 느낍니다. 자, 은평구 대조동의 지분입니다. 아파트인데 지분입니다. 지분. 자, 봅니다. 딱 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지분이 경매가 높거나 아파트가 1억 6,300인데 소유자만 없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속으로. 소유자만 없으면 좋겠다. 은평구 대조동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은평구 여기에 대조동 역촌역 이 주변이 옛날에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아직까지 발전이 그래 안 되네. 자, 하여튼 대조동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다. 아파트인데 쭉 이렇게 봅니다. 소유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뭐 나머지는 다 소멸이니까 별 문제 없고 사가지고 이제 여기 소유자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그죠? 자, 이 샀다 치자. 그럼 사면은 요게 지분을 샀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겠죠? 옛날에 부부가 뭐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한테 지로 달랄 수가 있습니다. 지로 달랄 수 있고, 이제 팔아가지고 적당하게 여러 뭐 한 5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나는 2억 5천을 받아올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절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돈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뭐 한 1억 한 8천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놨다가 우리 같이 팔아서 중개소 팔아서 반씩 가져갑시다. 그럼 뭐 크게 뭐 무리 수 없죠, 그죠? 지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그러면 이제 여러 5억에 팔리면은 나는 1억 7천 사는데 5억에 팔리니까 2억 5천 받아갖고 1억 7천이면 8천만 남네. 자, 그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단타로 남았는데 세무사님, 나의 존경하는 세무사님 크면은, 예, 알았습니다. 2개월, 3개월에 7천만 원 버렸네요. 곱하기 77%, 예, 5천만 원 세금 내서 그러면 어쩝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벌기는 벌었는데, 장난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 어쩝니까? 세무사님,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해 주소. 그러니까, 예, 2,200이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죠. 자, 그러면 2,200 남았다. 2달 뒤에 신고해서 2,200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일이 돼야 돼. 뭐 해야 되느냐? 내년도 2월 10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양식은 있으니까 하면 되고, 오늘 다 붙여놨어요. 오늘 상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종합소득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그거 내 리모델링 좀 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리모델링 2,000만 원 들어, 우리 그때, 1,000만 원
당했는데 1,000만원 공제해줘. 그럼 그런 거 다 공제한단 말입니다. 공제해주고, 대출이자 공제해주고, 뭐 나 경비 좀 쓴겠습니다. 공제해주고. 그러니까 환급을 또, 뭐 한 절반은 또 환급을 해줘요. 아시겠어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내년 5월 말에 할 때 막 그런 공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낸 거 있잖아요. 2달 뒤에. 선불 낸 그거를 그어서 또 환급해갖고 또 뭐 한 돈 1,000만원 내주니까 또 좋더라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는 것이 좋다, 나쁘다. 내가 볼 때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면 돼. 여러분들이 낙찰 받기 전에 내도 됩니다. 누가 너 그거 냈다 해서 뭐 세금 대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딱 마치고 집에 가면 어디 하느냐? 밥 먹고 어디 한다고요? 지 세무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응? 정답은 자가가 되면은 없어도 되고 차가가 되면은 있어야 되고 빌린기라 그러면은 있어야 되고 임차량이라면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집에 산다. 사업장 소재지가 그러면은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저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신분증하고 도장만 들어가서 일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등록 내는 거 간단하죠? 뭐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법인도 자기 집이 사업장 소유이 된다 안 된다? 다 되고 있어요. 거의 뭐 90% 지금 자기 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인 만들 때 별도 상가 안 빌립니다. 상가 뭐 10평 빌려갖고 뭐 관리비 월세 주고 그건 안 합니다. 자기 아파트로 다 등록해갖고 사업장 소유자. 우리 사업장 소유자가 법인의 본점입니다. 이러면 다 등록해 줍니다. 등기소에서. 우리 수학시험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뭐였노? 지분. 좋다, 그죠? 자, 송파구. 아파트. 7억 들였다. 반 들였어요. 자, 반 들입니다. 반. 그죠? 이 꼭지점에 산 사람들은 기분 어떻겠노, 지금? 그죠? 13억, 14억 산 사람도 작년 봄에 산 사람 어떻겠어요? 22에 사실상. 자, 송파구 문정동에, 그죠? 문정동에 투기과열지구인데, 이건 아니고요. 투기과열지구인데, 하여튼, 502호다. 입니다. 502호. 문정동, 송파구에, 자, 전용이 84.75. 굿. 좋습니다. 7억세 1.1% 좋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거, 7억까지. 어이구, 좋습니다. 절반 떨어진 거, 굿. 그죠? 송파구 문정동에 절반 떨어졌습니다. 주상복합 같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 지난 현것들요. 석촌호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고, 요, 왼쪽이 뭡니까?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또 좋네. 아침 자고 올라오면은 다 석촌호수 한 바퀴 돌고, 또 요것도 한 바퀴 돌고, 아침에 밥 먹고 좀 있으면 또, 여기가 롯데월드 가면 수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응?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가서 수영도 한번 하고, 하여튼, 최고의, 제가 두바이 갔거든요. 두바이. 105층인가? 세계 최고 높은 거. 그 누가 짓는 거 아닙니까? 두바이. 우리 삼성물산증에서. 알리저, 이름 뭔가 있다. 참, 그것처럼 롯데홀더 다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아파트다. 아파트, 그죠? 7억에 떨었는데, 자, 보니까 건주당, 농협에서 담보 잡은 뒤에 들어왔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담보 잡기 뒤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큰 무리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조용. 아무것도 없더죠. 그게 문제 없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사면은 좋다 말입니다. 최고점에 산 사람은 얼마 샀나 한번 보자. 최고점에 산 사람은 11억 3천 주고 샀구나. 11억 3천, 그죠? 평균은 한 6억 정도 됐고, 전세는 한 9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5, 6억 가고 그런 겁니다. 자, 하나 사놓으세요. 사가지고 마음 됩니까? 주택에 몇 개 딱 좋겠다는 느낌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남의 역삼동 15억인데 8억. 22에 1290.
자, 1290을 눌러주니까 역삼동에 51% 떨어진 아파트인데 전용이 39평. 자, 그런데 이게 나오는 뭐 사실 빌라죠, 그죠? 빌라. 5층 되면 무조건 아파트 이야기는 붙여주지만은 좀 빌라 같은 냄새 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 이거 봅니다. 이게 보면은 대부업체였어요. 전세권 1,000만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뭘까요? 에? 뭘까? 자, 이거는 다 이겁니다. 이 소유자가 또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소액보증금을 지금 5,500인가? 받아가면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 사람이 배당 받는데. 지장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1,000만원, 500만원 설정하는 겁니다. 전세권을. 소액보증금 들어오지 말라고. 미리 연막 치는 거. 소액보증금. 자, 2020년 8월 5일날 돈을 빌렸어요. 그 나중에 배당 때 가보니까, 아이고, 요 소유자가 방한칸 넣을 수 있겠죠? 돈 빌리고도. 그럼 넣으면 뭐 됩니까? 넣으면은,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호 보면은, 2020년에, 여기 있네. 2020년, 요때 들어가네. 그때 설정했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은 1억 1천만 이하 뭐 3,700 빠져나와버려. 소액보증금은. 먼저 빼나가니까, 건전항보다 먼저 빼나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500, 1,000만 원이 꼭 뒤에 따라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제 딱 있다. 전세권 해놨기 때문에 소액보증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연방을 뻗어치고. 자, 그럼 이건 이제 낙찰받아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없죠? 미상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특히 전입이 없으니까 문제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으면 된다. 근데 보세요. 이게 2007년도 5억이라 했는데, 물론 한 2007년 5억인데 15억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꺾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겠죠? 이제 거의 원위치 이제 살살 떼간다, 지금. 자, 상가. 강서구의 하곡동에 1억 6,900, 1,800이나 떨어졌다. 무엇이 많이 떨어졌노? 11%. 21에 6065. 아파트네, 아파트. 이 상가가 이거. 뭐, 아파트는 안 돼. 21에 6065. 자, 21에 6065를 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아파트 하곡동에 아파트가 9평인데, 맞죠? 1억 6,900에서 1,8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요게 3층이다, 3층. 뭡니까, 이거? 성지 센트럴, 센터리움 아파트. 그죠? 이런 아파트의 3층인데, 전세를 정시가 1억 5,400 주고 2019년도에 주고 배당 요구를 하고 또 법인에서 상가로 쓰다가 사업자를 했다가 1,050만 원에 해가지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번저 봅니다. 번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보니까 뭡니까, 지금? 소매점이죠. 자, 소매점이니까 이게 전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여기서 있다가 1,050만 원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나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가고 이제 사업자 폐지는 안 하고, 정시가 이 소유자가 와서, 이 친구가 이제, 내 소유자입니다. 전체 들어있어. 방비 있고 좋죠. 3층입니다. 하기에는 막 덜렁 들어와 빙깁니다. 그죠? 들어와갖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중개를 하면요. 이거를 잘 안 뛰더라고, 이게. 왜 안 뛰느냐? 이게 발급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이 정부에서 뛰긴 뛰는데, 발급이 되는데, 자, 건축물 대장 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쉽지 않다는 게 해보면도,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는 잘 안 뛰어요, 이게. 특히 아파트 이런 건 안 뛰는 게 아니 많아요.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도 건축물 대장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 이게. 그죠? 떼야 돼요. 그래서 떼가지고 딱 봐야 되는데, 이리 봤으면은 세입자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싹 숨가버리고 일단은 그냥 중개하고 수수료 받고 이러고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들 값에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직거래를 해도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소매점이네.
그러면 이제 깎든지, 그죠? 월세 위주로.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5,400까지. 물론 주임법에 적용은 돼요. 적용은 되는데,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1,800이니까 이 전입도, 이제 상가지만은 전입이 또 선순위가 되거든요. 이게 주임법이 적용이 되니까, 되니까 이게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이거 뭡니까? 예상배당표. 아이고, 뭐 있네, 이거. 그죠? 선순위 되는 겁니다. 1억 4,900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낙찰 받아봤자, 이거는 상가밖에 못 쓰니까 조금 문제 있고, 상가로 뺏기는 안 된다는. 알죠? 하고,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12번, 13번도, 이거 팔리나 안 팔리나, 이거? 성동구리에, 자, 어제 유찰됐으냐, 본께는. 사이가 있다, 그런 거 있죠, 사이. 여기입니다. 또 3호까지 떨어졌어.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10분에 답니다. 자, 10시 55분이거든요. 자, 10분 쉬고, 11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11시 5분에. 요 다 들어옵니다. 조용히 하시고. 자, 무주택자가 분당구 임해동 경매아파트를 3억 3,300에 낙찰 후 2년 만에 1억 7천 양도 차익을 남겼다. 스마트폰 앱 아실에서 아름마을 성경 6단지를 검색을 하니까 금년 5월에 14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더라. 자, 이렇습니다. 요거 검색하니까 14억 2천만. 여러분 아시죠? 아실 앱 다운받으면 제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실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성경 여기에 아름 6단지 성경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14억 2천만. 16억, 15억 최근에 가다가 그래도 조금 끊어냈습니다. 14억. 그래도 이게 이제 5억짜리가 3억 3천에 낙찰 받았는데 14억까지 갔은 게 좋은 거죠.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1억 7천을 이 무주택자면 자, 잘 보세요. 무주택자는 낙찰을 받고 2년이 지나면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양도소득세가 제로입니다. 이해가죠? 어디서 소선은 가드 사이즈. 어디서 이런 희한한. 핸드폰 끄라고 내가 너무 여기서도 안 끈 사람 있네. 저는 엄마 안 합니다. 저 책상 밑에서 뭐 웃었네. 자, 그래서 아시를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게 무주택자는 2년 지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자, 외우세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그까지는 알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낙찰 더 받았어. 예를 들면은 낙찰을 받고 이제 예로 2개가 되었어. 그럴 때는 1번하고 2번하고는 1년이 지내야 됩니다. 오케이? 1번이 지내가지고 사야 돼요. 그냥 요거 사고 또 요거 바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1번 이전하고 난 뒤에 2번은 이제 1년 좀 지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등장해야 돼. 등장할 때 요 놈은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1번 주택은 몇 년 만에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는 거. 2번 주택은 2년 지나서 팔면 2개 다 비과세 되는 거. 오케이 됐죠? 근데 문제는 1번을 샀는데 이 사람이 3억 3천 주고 샀는데 이게 그때 한 5억 되니까 한 1억 한 5천 정도 더 줄 테니까 팔아 그런가 봐. 2달 만에. 그럼 세금 많이 나오죠. 나오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7%가 아니고 우리 누진세율 그런 거 있죠. 기본세율. 이 사각선 올라가고 이 그죠? 그래프 올라가는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한다 하면. 자, 그 이야기를 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전에 설명한 거니까 13번. 뭐 많이 들었다, 이죠. 21에 55569. 자, 부장안에 전세가 예로 6억 있다. 이러면은 임대차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자, 번호가 뭐냐? 21에 556. 자, 보세요. 마장동에 84.93인데 12억이 떨어졌습니다. 12억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용이 이렇습니다. 성동구 마장동 어디 있어요? 마장동.
10층. 그죠? 10층이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뭐, 좋죠?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고, 뭐, 좋습니다. 좋고, 이게 이제 104동이니까, 104동. 자, 이제 여기네요. 104동. 자, 위치도 좋네요. 4층에 또 10층이니까 또 좋고, 그죠? 10층이 좋고. 근데 문제는, 건저당 잡기 전에 전입자가 있더라. 넉 달 전에. 그죠? 2021년도 3월 달에 전입이 있는데, 그 다음에 6억이 건저당이 잡히고, 쭉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뭐, 드르륵 해가지고, 그 건저당의 신용보증금에서 뭐, 가처분 때려가지고, 뭐, 건저당을 사회행위에 너 짜고 친 고수도 아니냐? 이거 설정한 거, 요거 말소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 단체가 굉장히 이 채권 관리에는 진짜 전문가거든요. 근데 적어도 사람이 예로 100명씩 앉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앉아갖고 지키고. 건저당 한 거 이거는 짜가 아니냐 그거 지금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등기부 있는 거는요, 오른쪽에 소멸 여부에 도로록 보세요. 받고 여기에 소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지금 보이죠? 그럼 마음속으로 그냥 요거 문제 없는 거예요. 다 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판례도 봐도 이게 만약 건저당 건의 유용으로 이게 엉터리 건저당이라 할지라도 이전을 받은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고, 문제는 여기 보면은 뭐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 예로 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뭐 이런 걸 넣었다. 이거는 뭐 90만 원이겠네요. 이건 또 문제 없고.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건저당 앞에 있는 전입자입니다. 자, 이 허씨가 신씨의 예로 아들이는 뭐 아니겠다. 성이 다른 거죠. 안 되고. 이게 이제 예로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종업일 수도 있고, 뭐 행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로 사위다. 사위라 하면은 딸의 남편이죠. 그럼 사위다.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용이 25.69니까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냐 하면요, 셀 때는 13억까지 올라갔다. 최고점 갈 때. 그 다음 전세는 7억까지도 올라갔다. 7억까지. 그죠? 보통 한 4억이 되는데 한 7억까지, 5, 6억 되는데 13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꺾어주고 있다. 이야기. 자, 이거 낙찰받아가지고 문제없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죠? 그럼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안 팔아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도안이 뭐고. 근데 대출은 안 해줄 겁니다. 대출은 왜냐 하면은 딱 전입자가 있다 하면은 은행에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아, 전입자 있네요. 안 됩니다. 아마 100군데 하면은 97군데 안 된다. 그 세 군데는 또 모르고 저기 새마을 거죠. 저 어디 뭐 단위농이요. 저 시골에 가면은 아, 그래요. 아이고 싸게 사셨네. 얼마 낙찰 얼마 왔다고? 사고 왔다고요? 예, 뭐 3억 주신 해줄게요. 4830이 3억 주신 해줄게요. 모르는 사람도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이 대학력 이름 잘 모르는 여직원들 있죠. 저 시골에 가면 이제 어디 단위농에 가보면 2명 정도 있는 사람이 있어. 가보면 이게 은행인가 이게 뭔가 하는 인데 있습니다. 가보면은 잘 몰라. 아이고 뭐 감정이 12억 8지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아침에 어찌 싸게 샀노 사면서 막 예 4억 샀다고 예막 90%도 3억 좀 해줄게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 가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가능합니다. 멀어질수록 저 속초 어디 가든지 뭐 이래갖고 어디 강릉이나 있는데 어디 저 시골에 가서 하여튼 다녀보세요. 이게 이제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좀 탐 안 납니까? 그죠? 납니다. 그러고 예로 이게 이제 소송 붙을 때요. 예로 소송 붙을 때 야, 너 그 자금 이동이 어찌 되느냐? 자금 이동이 요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니까 전세가 뭐 6억이라. 자기 말로는. 나 6억 좀 못 나갔다 된 겁니다. 낙찰자한테 싸움 붙어가지고 나가라니까 나
선순위 유국이다. 내놔라.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송 붙는 거죠. 소송 붙으면은 자, 유고 어떻게 줬어요? 하니까 판사님 앞에서 현찰로는 현찰로 신씨한테 현찰로 갖다 줬대. 말도 그거는 인지 안 되는 거예요. 통장 거래 진정한 자금 이동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장인이 그냥 살았는데 나 장인이 유국을 줘서 이렇게 장인에서 돈이 유국이 왔다가 다시 또 빼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정한 자금 이동이 나와야 되지. 예를 다른데 전세가 예를 유국이 있는 걸 빼가지고 여기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삽니다든지 그러면 탁탁탁 뭐가 나와야 되는데 또 계약서도 보니까 옛날에 쌍방 합의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 밑에 임대인 임차인이 있고 밑에 보면 중개업자가 없고 두 군데가 없고 한 군데도 없고 쌍방 합의 이런 계약서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잘 찾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진짜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또 다음에 8월 7일이 계약됩니다. 8월 7일이. 그래도 올여름에 덥다 하지 마시고 요 뛰다니면서 잘 찾아보시면은 한 5억 벌 수 있습니다. 5억. 자, 그다음 뭡니다. 기타 일반 재산이 뭡니까? 신탁 공매는 너한테 물어본다고? 우선 수익자. 대출 취급한 은행의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 신탁회사다, 그죠? 신탁회사에 대출 취급한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신탁회사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부천 봅니다. 부천에 보니까 떨어졌더라. 2023에, 그죠? 2023에 0600-029-334. 자, 이게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겠죠. 부천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한번 봅시다. 부천시 오정도, 그죠? 경기도 부천시 공매에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더라 그러면 항시 물건 상태 위에 전체 그런 거 있죠? 요거 넣으세요. 전체를 넣을 겁니다. 자, 나왔네요. 자, 여기에 지금 공매에서 움직이더라. 그죠? 내가 봤단 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어디 있더랍니까? 아파트.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지 요거는 주차장이 좀 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주차장의 대수가 작아요. 자, 기타 일반 재산 크는 거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신탁회사에. 자, 이런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2억 6천까지 이렇게 해서 어제 4시까지 했다가 오늘 이제 마감이 됐네. 그죠? 마감이 돼갖고 온비드를 갔습니다. 자, 온비드 가서 보니까 이게 유찰이 됐는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요 보니까 벌써 수의계약 가능해나온 게는 이제 안 팔리고 유찰했다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내용은 요거 눌립니다. 해당 공고보기를 눌리고 요거를 눌려보니까 파일을 누르니까 자, 이렇네요. 오정동에 4개가 있는데 대지권도 이렇게 있고 전유 면적이 있고 자, 전유 면적하고 등기부 면적 똑같은 거죠. 그죠? 등기부 면적, 전유 면적, 전용 면적이면 전용 면적. 그죠? 전용 면적이고 여기서 이제 계단 면적 같은 거 공용 면적을 합치면은 공급 면적이 된 거죠. 우리 아파트 몇 평, 34평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전용이 이제 한 15평 되고 1, 2, 3, 4차인데 6월 28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다. 안 팔리면 어쩌니까 안 팔리면 수익하겠다면 수익액으로 너가 사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큰 무리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전입이 됐는가 그것만 조금 참고하시고 전입이 된 것도 요 물어보면 돼. 요거는 수협에 바로 놓네. 수협에다가 요 전화해 보면은 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문제 없어요. 사시면 됩니다. 그거 그 중에 한 개는 누가 이사한 놈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신탁이 돼가 있는데 전입이 있으면은 그거는 불법 점유를 볼 수 있고요. 쫓아내는 비용만 여러분 조금 부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등기본계는 신탁회사 되어 있어. KB 부동산 신탁, 한국 토지 신탁 되어 있는데 그거 중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그게 공부돼서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소유자가 은행 가서 돈 빌려 안 깨네. 10억 빌려 안 깨네. 5개 맡기고 10억 빌려 안 깨네. 신탁해라. 신탁해서 맡기라. 소유권을 넣어주라. 그러고 나중에 비가 있으니까 월세 받을 목적으로
중개소 가서 이거 5개 있는데 이거 월세 좀 놔주소. 이러니까 이제 뭐 중개소 간판고 걔네 뭐 월세도 뭐 싸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좋다. 이라고 막 5개 놔줍니다. 그거는 이제 소액 보증금도 안 되고 딱 그거는 좀 불법에 어찌 보면은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탁해서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소유자는 뭐랍니까? 신탁 넘어간 거네 이런 물어보면은 그거네 영무리 하려고 단디 하려고. 단디가 뭔갑니까? 단디 하려고 영무리 하려고 그래 막 소유자를 능가하는 거다. 이반 애는 똥으로 영무리하게 그거는 지 대출 받아 먹고 손 틀고 갚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소유자들 말이죠. 사기. 뭐 사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키를 제가 가야 있으니까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요것들이 한 50% 40%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수협에 또 남양주시 하도배도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것도 신탁금입니다. 요새 수협에 이 담보가 많이 나오네. 이게 수협에서 대출을 좀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보면 대출 잘 안 되면은 자 어디 가면 됩니까? 대출 잘 안 되면 수협이나 가보면 뭐 또 이상한 데 가보면 또 잘 됩니다. 그죠? 가보면은 A, B, C, D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새마을고도 안 된다 그러는데 신협도 안 된다 그러는데 또 그 다음 어디 가면 됩니까? 또 수협 가보면 또 될 수도 있고 또 수협이 안 되는데 저 시골에도 단위조합 가니까 또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자 우리 수협에서 옛날 신협이고 저한테 전화 많이 하세요. 아이고 20개 담보 잡고 20억 빌리는데 지금 돈도 안 들어오고 경매 넣어야 되겠는데 원장님 그거 어떻게 경매 넣으면은 좀 수강생들 말씀 잘해서 반값에 줄 테니까 좀 팔아주시소 하십니다. 참 어렵다 그죠? 반값에. 자, 63% 광주시 곤지암, 그죠? 광주시의 곤지암의 다세대 주택인데 전용이 18평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막 떨어지죠. 1억 5,800까지 거의 반값 막 떨어지네, 지금. 온비드 가서 또 어디 갑니까? 온비드 가면 자료가 별로 없더라. 그죠? 자료가 별로 없더라. 그럼 어디 하면 됩니까? 자료 별로 없더라. 자, 기타 일반 재산은요, 자료가 없다 하면은 어디를 가느냐? 어디 가면 됩니까? 요건 또 수협이라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수협에 물으면 더 쉽겠다. 그죠? 오히려 여기서 지내주니까. 자, 요거는 해당 공고 보기에서 여기에 이제 첨부 파일을 보면은 됩니다. 그죠? 다세대 주택이 402호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1억 5,800까지도 팔겠다. 뭐 이 말이죠. 쭉 떨어지면 안 팔리면은 쭉쭉쭉 떨어진 거죠. 떨어져갖고 1억 5,800까지 거의 뭐 반값에 판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인터넷 온비드 가서 사라. 온비드 가서 사고 준비도 하시고 짜고 현장 답사도 해보시고 또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도 열람을 해보시고 신탁 공매는 이 전입세대 열람이 잘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주 옥션은 있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입찰 여기 열람이 붙여놨네. 요 있네 뭐 춘다이가 있네. 이 뭡니까? 2020년 12월 8일에 전입자가 있다. 그죠? 2020년 12월 8일에 등기부는 있나? 또 등기부가 없네. 하여튼 이 공매가 요건 또 붙여놨는데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또 좀 그렇죠? 좀 뒤다보기가 등기부까지 붙여가면 좋은데 이게 좀 보면은 공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요. 이 온비드고 좀 지옥션도 조금 약합니다. 자, 우리 공매에 예상배당표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가 예상배당 없으니까 얘로 다우주트 넣으면은 주판 못 났죠, 여러분들이요. 계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조금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만큼 또 좋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요까지 또 합니다. 하고 12개입니다. 14개인데 그다음 쭉 했는데 한번 보시고 집에서 자기가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이제 아까 어느 게 좋죠?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좀 좋아하는 물건이고 나머지는 좀 뭐 괜찮아요. 괜찮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낙찰 받을 만한 받고 또 송파구도 아까 있었다 그죠? 별 문제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